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나상일입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노지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드론 활용 사례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여기 사례로 가져 나온 것은 실제 저희가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성과 그리고 기존에 연구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 평가과의 농업환경정보연구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의 주요 업무로는 원격 탐사 기반의 농업 환경 및 작황 예측 체계를 구축하는 것, 중점 연구 방향으로는 원격 탐사를 이용한 국내 작황 평가 및 예측 기술 개발인데 그중 주산 단지를 대상으로 드론을 이용하여 기간 채소, 배추부, 양파, 마늘, 고추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간 채소 외에 벼라든지 콩, 맹류, 조사료 이러한 작물들도 같이 그 드론을 이용해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는 보통 이렇게 공간 스케일에 따라서 이게 국가 단위냐 시군 단위냐 주산 단지 단위냐에 따라서 플랫폼을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 같은 경우에서는 국가 단위는 드론으로 촬영하기가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국가 단위에서는 위성, 그리고 시군 단지에서는 위성과 드론을 융합해서 활용하고 그 주산 단지의 대상으로 드론을 이용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주산 단지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벼나 콩 이런 전국적으로 재배되는 지역이 아니라 주산지로 특정화되어 있는 작물에 그 포커싱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드론을 활용한 연구는 대부분 기간 채소, 즉 5대 채소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앞에 이경환 교수님께서 너무 준비를 발표를 잘 해주셔서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이 스마트 농업에 그럼 우리나라가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의 스마트 농업의 방향은 무엇이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그림이 농식품부 작년 10월 21일 농식품부 보도자료에 있는 그림입니다. 어려운 밭농사도 이제 스마트화한다. 즉 스마트 농업이라는 것은 기존의 노동 집약적 그리고 관행 농업의 위주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 영농으로의 전환 및 확산을 의미하는데요. 이 스마트 농업에는 여러 가지 단위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예, 빅데이터 기술도 필요하고요. 플랫폼, 스마트팜 그리고 농기계 여러 가지 센서, 관수 장비라든지 이런 무인 트랙터 같은 여러 가지 단위 기술들이 집약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드론 기반의 생육 관찰, 즉 드론 기반의 작황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이 스마트 농업에서 여러 가지 단위 기술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실에서 저희가 연구하는 것은 드론에 의한 저희가 이 모든 기술들을 다 연구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드론에 관한 연구를 이 스마트 농업에 관련돼서는 드론을 이용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드론도 크게 드론 방제와 드론 생육 관찰, 즉 이 임무형 장비와 관측용 장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농업환경부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농업 관측을 위한 드론을 위한 연구를 하고요. 이런 드론 방제, 즉 임무형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농업공학부에서 따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리면서 저는 드론 기반의 생육 관찰, 즉 작황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농업 관측이란 무엇일까요? 농업 관측, 작황 모니터링. 여기서 말하는 작황은 즉 작물의 생육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작황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농업 관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농업 관측의 좁은 범위, 예전에는 농업 관측이란 단순히 작물의 생산량 파악을 위한 관측을 의미했었는데 현재 이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즉 농업 환경과 관련된 모든 요인을 대상으로 관측하는 것. 이 모든 요인이라고 하면 작물의 생산량뿐만 아니라 생산량에 연관되는 모든 요인, 즉 기상 자료도 될 수도 있고요, 토양 자료도 될 수 있고, 기타 시비 그리고 재해, 병충해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모든 요인을 관측하는 것으로 넓혀졌습니다. 그리고 관측 대상도 기존의 작황 영향 요인을 관측 대상으로 정했는데 수량 결정 요인과 생육 결정 요인으로 나누어서 수량 결정 요인으로는 재배 면적과 단수, 생산량, 품질 등을 관측 대상으로 하고 생육 결정 요인은 기상, 물, 토양, 양분, 병충해, 농업재해 등 농업 환경에 관련된 모든 요인을 관측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단순히 이 수량 결정 요인으로만 관측 대상이 제한이 되었다면 현재는 생육 결정 요인까지 관측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과연 드론으로 어떻게 작황 평가를 할까요? 드론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가게 되죠. 병원을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즉 문진을 하게 되죠. 의사가 환자에게
환자 자신과 가족의 병력, 병의 발생 상황과 증세 등을 물어보죠.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진찰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자의 병 증세를 살피고 그 진찰 결과에 따라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드론으로 작황평가할 때도 먼저 정기 모니터링 및 현장 조사, 즉 생육 조사와 농민 등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러한 문진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드론과 센서를 이용해서 정밀 관측을 통해서 처방을 내리게 되죠. 하지만 대부분 드론에 의한 작황평가를 대부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정기 모니터링과 현장 조사를 생략해 버립니다. 아, 그냥 단순히 드론으로 찍어서 정밀 관측하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굉장히 물론 일정 부분은 나올 수도 있지만 정확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사람이 문진 없이 그냥 단순히 의사가 진찰해서 처방 진단을 내리는 것과 여러 가지 문진, 가족 병력 등을 통해서 진찰을 내리는 것, 예, 정확도의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드론으로 작황평가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정기 모니터링과 생육 조사가 병행이 돼야 된다. 예.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서 현재 정상 수준의 생육이 이 정도라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범위를 넘어갔을 때 그때 생육 이상이라는 것을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그 생육 이상의 원인을 찾아서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드론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농업관측 정보 생산을 어떻게 했는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드론을 이용해서 2015년부터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18년까지는 일단 드론을 이용해서 정책 지원을 위한 농업 관측 정보를 생산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8년까지 수급 관련 정책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을 했었는데 이런 것을 계속하다 보니까 현장 영농에서 농민분들이 왜 저 자료를 우리에게는 안 주냐라고 추가적으로 수요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18년부터 21년까지 현장 활용이라는 목적하에 무인기 영상과 작물 모형 연계를 통해 농작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밀농업 구현의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를 2차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책 지원 사례인데요. 2015년부터 연구를 진행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5대 채소 재배 현황 맵 생산 체계 구축 및 서비스로 드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작황 정보들을 생산하고 그것을 수급 정책, 수급 관련 기관에 제공을 함으로써 현재 지금 농경연의 농업관측본부의 관측 월보에는 현장 조사 자료로 저희 재배 현황 맵이 2017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실려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런 재배 현황 맵들을 최대한 빨리 적시에 제공할 방법으로 이 채소 재배 현황 맵 정보 서비스라는 것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본론으로 돌아와서 노지 스마트팜에서의 드론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농업 관측 정보 생산 단계를 쭉 나열해 보면 농업 관측의 결과적인 최종 목표는 생산량입니다. 그런 농업 관측을 위해서 생산량을 만들어내기까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크게 생산량은 재배 면적과 단수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즉 재배 면적과 단위 면적당 수량을 곱함으로써 총 생산량이 나오게 되는데 재배 면적은 일단 작물 분류와 작물 추출이 기반이 돼야 되고요. 이 단수라는 것은 현재의 생육 상황을 파악하고 생육 인자를 추정하고 그 생육 인자에서 단수를 추정하는 것, 그리고 생육 상황에서 이상 판별을 하고 그 이상에 따라서 감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단수가 얼마나 감소가 되는지 그 비율을 고려해서 최종 단수를 예측하게 되는데 여기서 노지 스마트팜이라는 대상에서 드론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작물 분류를 통해서 작물 추출을 통해서 재배 면적을 추출한다. 드론으로 일반적으로 한번 촬영할 수 있는 촬영 면적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통계, 재배 면적과 관련된 통계 자료는 대부분 행정경계, 시군 단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지역의 일부 한 200에서 300헥타 정도의 들녘 단위의 그 재배 면적 정보로는 대표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재배 면적과 같은 정보들은 대부분 그 무인기보다는 조금 더 큰 유인항공기라든지 위성 영상을 이용해서 시군단지 최소한 읍면 단위로 재배 면적을 산출해야 실제 정보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생육 상황이라든지 이런 생육 인자, 이 단수라는 것은 여러 가지 표본 조사구들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본 조사구의 생육 상황이 결국 그 지역을 대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표본 필지를 대상으로 무인기를 이용한다면 충분히 이 단수에 대한 부분은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이 앞서 말씀드린 이 정책과 영농 활용에 대해서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반적으로 정책이라고 하면은 보다 넓은 단위의 넓은 단위 어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플랫폼은 위성 영상과 항공 사진 그리고 고정익 드론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영농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의 필지 혹은 최대 들력 단위의 필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회전익 드론과 지상 센서에 기반합니다. 보다 이 정책이라는 것은 공간 범위는 훨씬 넓어졌지만 영농 같은 경우 영농 활용을 위해서는 그 공간적 범위는 줄이되 그 보다 자세하게 정밀도를 높이자라는 뜻에서 플랫폼을 이렇게 활용을 했고, 공간 범위는 정책은 시군에서 들력 단위로 한다면 영농은 필지 단위의 정보를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 수준은 정책이 필지별이라고, 필지별 그러니까 각 하나의 필지에 한 개의 값이 나온다고 한다면 영농 같은 경우에서는 한 필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각 작목의 객체별 작황 수준이라든지 생육 그 수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대상은 농식품부나 농경연 등 정책 부서에서 활용을 한다면 영농 같은 경우에는 시군센터나 농민들, 영농 현장을 위해서 정보 제공 체계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영농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어떠한 기술들이 필요한 것인가? 노지 스마트팜 구축을 위해서 단위 기술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영농 단계인데요. 계획 수립부터 파종 정식, 생육, 수확 여러 가지 이 생육 단계 각각의 영농 단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위 기술들이 필요한데, 먼저 드론 센싱 및 기술은 여러 가지 고정익, 회전익 그리고 센서는 초분광, 열저계 및 근적, 가시광, 근적의 여러 가지 센서들과 여러 가지 기체를 이용해서 농경지를 촬영을 하고, 먼저 농경지 정보 추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필지의 공간 특성, 경사라든지 향, 평탄도 등,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파종이라든지 정식 거리, 그리고 이 파종 기계가 들어갔을 때 걸리는 소요 시간 등을 추정을 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필지 내 생육 변이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 추출 기술, 이것은 앞서 이경원 교수님께서는 이제 별을 대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객체를 추출함으로써 임모율을 산정하게 되고 생육 기간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결주율을 산정해서 최종적으로는 수확 주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육 이상 판별 기술에는 여러 가지 작물이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의 변이를 파악하고 작물의 상태 변화를 추적하는 기술, 그리고 생산성 평가 기술에서는 여러 가지 생산성과 관련된 엽록소 및 바이오매스 분포도, 그리고 작물의 성장 속도를 추정한다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보여지는 모든 각각의 단위 기술들이 총 합쳐졌을 때 최종적으로 농업 관측의 최종 목표인 그 생산량에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각각의 단위 기술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연구가 진행됐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밀 DSM 기반의 3D 농경지 구축입니다. 지금 왼쪽에서 보이시는 거는 실제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것을 그 드론 영상을 이용해서 3D로 구현한 영상,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기술로도 현장에 있는 상황을 실제 컴퓨터 안에서 거의 현장과 동일하게 구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정밀 DSM을 이용해서 3D 농경지를 구축하면 작물이 심겨져 있을 때의 DSM, 즉 고도와 작물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의 고도의 차이를 이용하면 각각의 작물의 초고 등을 추정을 해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작물의 초고 분포도도 작성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드론을 활용해서 양파 마늘의 임모율, 결주율을 산정한 결과입니다. 먼저 파종 이전 시기의 영상을 통해서 각각 멀칭의 구멍의 개수를 파악을 합니다. 그 멀칭의 구멍의 개수를 파악하고 생육 단계별로 촬영된 드론 영상에서의 그 작물의 존재 유무를 판단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파종 2기의 구멍 멀칭 개수는 13,634개였는데 이 안에 작물은 12,659개가 있다. 그럼 이 시점에서의 임모율은 92.85%이다. 3월 달에는 여기서 중간에 또 그 생육 이상으로서 결주가 돼서 결주율이 2.4%, 5월 달 최종 수확기에 닿았을 때는 결주율이 6.2%로 증가를 했죠. 이런 식으로 각각 생육 단계별 임모율과 결주율을 산정을 함으로써 각각의 여러 가지 보식 추천을 하는 정보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각각의 앞서 이경원 교수님께서도 유사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각각에 나타나 있는 결주라든지 임모들은 각각 GPS 좌표로 저장됨으로써 여러 가지 자료에 중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분광 센서를 이용해서 정밀 식생 지수를 산출하는 건데요. 초분광 센서라는 거는 기존에 일반적으로 4개에서 5개 정도의 그 제한적인 그 다중 분광 센서뿐만 아니라 이 그 외에 보지 못하는 영역 약 150개의 밴드를 활용을 해서 각각의 밴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식생 지수 산출하고 이 여러 가지 식생 지수와 실제 생육 인자 간의 상관성을 비교해서 엽록소 분포 추정 혹은 작물 스트레스 평가 등 생육 이상 탐지에는 어떠한 파장대가 민감하고 어떠한 식생 지수를 이용해야 정확도가 높다라는 것을 저희가 사전에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이 결과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드론 활용의 스트레스 분포 지도를 작성한다든지 혹은 열화상 센서를 이용해서 작물 탐지.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게 RGB 일반적으로 RGB로 찍은 영상이고 이게 열화상으로 찍은 영상인데요. RGB로 찍은 영상에서는 이 멀칭과 작물의 색이 유사하게 나타나서 실제적으로 육안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화상을 보면은 열화상을 보면은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고요. 또한 열화상 센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수분 상태를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한 필지 내에 위쪽은 관수 처리고 즉 관수 시설을 달아서 물을 충분히 준 작목이고 아래에서는 관수 시설을 하지 않고 물을 안 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수분 스트레스를 준 영상이죠. 그 영상을 이용해서 열화상 센서를 이용해서 그 봄배추의 그 수분 스트레스 지도를 작성했는데 확실히 관수 처리구 즉 물을 준 데보다는 무관수 처리구에서 이 CWSI라는 그 수분 스트레스 관련 그 식생 지수의 값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위에 보이는 것이 이제 이 위에 관수 처리구에 있는 표본 10개의 배추 생육이고 아래에 있는 것이 이 무관수 처리의 10개의 그 표본 배추인데 육안으로만 봐도 생육 이상이 확실하게 차이를 확인을 할 수 있죠. 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열화상 센서를 이용해서 각각의 필지별 수분 상태를 파악하고 이 정보들을 이용한다면 여러 가지 관수에 관련된 정보, 관수 추천 정보들을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가을 배추의 엽록소 분포 지도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식생 지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배추의 객체별 엽록소 분포 지도도 시계열로 작성을 하였고 각목 객체별 생산성 평가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각각의 작목의 각각 객체 즉 한 주당의 생산성을 평가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시면 동그랗게 원통형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하나의 원통이 하나의 배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원통의 높이가 각각 배추의 높이 초고 구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색깔이 생산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하나의 3차원 정보로서 제공을 함으로써 한 장의 지도에서 한 장의 정보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융합해서 활용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 제공 체계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저희 연구 성과, 연구 진행 사항이라든지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크게 저희가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빠르게 얘기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깊게 말씀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이거 지금 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을 위해서 고려 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연구를 진행하다가 느낀 점 그리고 애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스마트 영농에 드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크게 4단계로 나누어서 관측 정보는 객관성, 주기성, 그리고 지속성이 생명입니다. 일회성으로 만들어지는 정보는 의미가 없죠. 한번 시작했으면은 1년, 2년, 3년, 4년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예산 및 원천 기술 그리고 전문 인력 확보가 반드시 이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특히 도입 시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아직까진. 하지만 한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비용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요. 원격 탐사 전문가, 즉 드론 영상을 분석하는 영상 분석가와 작물의 전문가, 즉 작물의 생리적 해석을 위한 작물의 전문가가 반드시 협업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서만 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정확도 높은 정보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드론 시장 규모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나 수요처 발굴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정보의 객관성 및 주기성, 지속성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과거 최소 5년간의 시계열 정보 수집 및 분석 노하우는 반드시 축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되고요. 지속적 모니터링 정보 수집을 통해서 과거를 알아야 되고 그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현황 파악 및 해석을 하고 이 단계가 이루어져야 작황 예측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현재 드론 관련 전공가는 보통 엔지니어가 대부분인데 드론 활용 관련된 여러 가지 분석 전문가의 양성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센서별 특성 비교, 목적에 따른 여러 가지 촬영 조건 기준 설정에 대한 기초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상 토양 등 기초 자료의 고공간화 및 지상 센서와 연계한 여러 가지 정밀 농업 분야로의 확대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드론 관련 하드웨어와 처리 및 분석 소프트웨어의 균형 발전입니다.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발전은 서로에게 좋은 게 없습니다. 플랫폼, 모터의 경량화, 그리고 배터리 개발 등으로 비행 시간의 확보. 드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게 비행 시간의 제약입니다. 예. 아무리 좋은 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간 스케일이 굉장히 작아지면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데는 더 작아질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전처리 소프트웨어와 여러 가지 대용량 자료의 전송 및 저장 관련 컴퓨터 기술의 고도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5G와 연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촬영 자체가 목적이 아닌 분석 및 활용을 고려한 여러 가지 촬영 계획의 수립. 대부분 일단 촬영하고 보자. 촬영이 능사다. 예. 촬영만 하고서 가져온 영상을 가지고 이것으로 뭘 할까? 이것으로 뭘 만들까? 그거보다는 지금 여기에서는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 그럼 이런 정보를 하기 위해선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될지, 무슨 기체를 써야 되지, 무슨 센서를 써야 되지, 촬영 고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세밀하게 촬영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다음에 촬영을 해야 원하는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주제넘게 이러한 고려사항들을 너무 주제넘게 길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연구하면서 지금 그동안 느꼈던 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